저는 내년 결혼식을 올릴 뻔한 29살 여자입니다. 남친이랑 2년 정도 사귀었고 계속 결혼을 외쳐대는 통에 프로포즈를 받아줘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 쪽에서 반대가 좀 심했었어요. 전 남친의 집은 부모님이 원래 개인 사업을 하셔서 그럭저럭 형편이 괜찮았습니다. 1년 전까지는요. 하지만 그 후에 사업이 망하고 다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버님께서는 다른 일용직을 하시고 어머님은 늘 그대로 가정주부세요. 거기까지가 그 집 이야기고요. 저희 집은 그냥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아닌 보통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올해 퇴직을 하셨고 모은 돈, 퇴직금 이것저것 해서 저흰 2층 주택에 살고요. 친오빠 장가갈 때 줄 조그만 아파트 1개, 차 2대 이렇게 있어요. 전 고등학교 때 학교장 추천으로 대기업 입사해서 열심히 모아서 빌라를 사두었고요. 남자친구는 전문직 일을 하다가 연봉이 얼마 되지 않아 그만뒀고요. 지금은 조그마한 회사에 아르바이트식으로 다닙니다. 월급도 120이고요. 근데 이제부터 사건의 시작입니다. 전 남친이랑 남친 부모님들께서 하도 결혼을 서두르시길래 그래도 결혼 자금은 남겨두신 건가? 왜 이렇게 결혼을 서두르시지? 결혼시키려면 돈 드는데 여유가 되시나? 그보다는 지금 형편에 좀 더 보태시지. 이런 식으로 별 생각도 다 했어요. 전 예전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었고 그래서 결혼할 때 내가 돈을 보태서 조그마한 남친 집에서 나와서 더 큰 집으로 나가서 모시고 살아야지 이랬거든요. 제가 성격이 워낙 밝아서 저희 부모님도 넌 어디다 갖다 붙여놔도 잘 살 거야 라고 늘 이러셨어요. 여튼 근데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니 전 남친 쪽에서 살 곳부터 정해놓고 서로 간의 자본을 정리를 잘해야 정리가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전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살 거예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손사래를 치시며 어머님께서 자기는 죽어도 같이는 못 산대요.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아무리 가족이 된다고 한들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고, 방귀를 시원하게 낄 수 있겠냐 이러시면서 극구 거절을 하시길래 가까운 곳으로 둘이 살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네요. 전 남친 부모님께서는 예전부터 늘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보태준다고 말을 했었다네요. 남자친구는 모아놓은 돈이 800만원이랍니다. 그럼 전 결혼비용 포함 800만원 가진 남자랑 결혼을 해야 하나요? 참고로 한국의 평균 결혼비용은 2억 3천만원 정도입니다.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도 그랬어서 전 모아놓은 돈이 어느 정도는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800만원이라니요. 전 애초에 그보다 조촐해도 상관이 없었고 제가 적게 낼 생각도 없었고 혼수도 다 제가 하고 여윳돈으로 결혼 자금, 집 사는 돈 등등도 50% 이상은 보태려고 했거든요. 혼자 나 정도면 1등 신부감이지 라면서 이런 생각으로 늘 흐뭇했는데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요. 제가 너 나한테 결혼하자고 왜 자꾸 저런 거냐, 네가 늘 결혼해서 돈 더 열심히 모으고 살자면서 한 푼도 없으면서 뭘로 시작하고 어디서 살려고 했냐 이랬더니 대출 끼고 시작해서 작은 곳에서 키워가는 재미로 살자라네요. 집은 어떻게든 구해보고 집에 들일 물건들은 냉장고는 자기네 집에 2대니 그걸로 하나 하고 TV는 너희 집이 4대나 있으니 네 방에 있는 걸 갖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 무슨 인형놀이 하나요? 그래서 한동안 말을 안 하다가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너도 네이트나 이런 곳에나 있는 속물녀라고 하네요. 저희가 무슨 어린애들도 아니고 내년이면 30이고 제가 그렇게 살려고 죽어라 일하고 돈 모으고 돈 불리고 그랬을까요? 여하튼 제가 열을 내고 있는 걸 남친 쪽 부모님께서 아셨는지 나중에 연락이 와서 너 땡땡이 돈 없다고 속상했니? 예, 처음부터 부족함 없이 살면 나중에 간절함이 없어져. 그러니 작게 시작해서 크게 살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저희 부모님이 예전부터 저희한테 거는 기대가 너무 커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는 결혼 진행 안 될 것 같아요. 땡땡이 특별한 직업 없는 것도 겨우 받아주셨는데 이 정도인 줄 아시면 무조건 반대하실 거예요. 죄송해요 라고 하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여하튼 상견례 때 당당히 말하던 그 집 부모님과 제 남자친구 생각하면 무슨 사기담 같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서 남자친구에게 결혼 못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너도 진짜 속물이다, 더럽다, 여자들이란 참 라고 하네요. 저도 결혼을 생각할 나이에 만난 그 사람과 2년이란 시간 동안 추억도 정말 많았고 직업은 변변치 않지만 좋은 사람이고 또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해서 만나는 사람이니 같이 더 열심히 해서 잘 살아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있었기에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아직까지 너무 화가 나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다고 저 혼자 힘으로 산 제 빌라에 저희 부모님이 사준 혼수 들여놓고 그 사람이 빈손으로 들어오게 해서 살고 싶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살려고 모아온 돈도 아니었고요.
여하튼 제가 정말 속물인 건가요? 아직도 계속 속물이라며 연락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돼서 더 머리가 아프네요. 저는 20대 초반에 가슴에 문신을 좀 크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웨딩 촬영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연히 모르십니다. 웨딩 촬영 때 살짝 문신이 보이는 드레스를 입는 차례였고 한두 컷 정도 찍는데 하필 딱 그때 시부모님께서 깜짝 방문하셨어요. 포토샵 된다고 해서 보여도 안심하고 있었고 오신다는 얘기가 없으셔서 오실 줄 몰랐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위치를 물어보시긴 했는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오셔서 도시락 주시고는 바로 가셨는데 저는 문신 보셨을까봐 조마조마했죠. 그때 하필 또 한참 찍는 중이어서 포즈를 시키는 대로 취해야 해서 제가 어찌할 수도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께서는 이미 보셨네요. 시아버지께서는 그 이후에 이 결혼 당장 접으라고 노발대발하셔요. 본 결혼식 때 당연히 안 보이는 거 입으려 했었고 그전엔 정말 예뻐해 주셨는데 문신한 거 후회 안 했는데 일이 터지고 나선 많이 후회도 되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남자친구도 자기 부모님 설득하다가 점점 지치는 것 같고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저 문신 있는 거 모르셔서 말씀도 못 드리고 있어요. 문신 하나에 이런 취급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일부러 시아버지 일 마치고 식사 사드리면서 아양도 떨어봤는데 그렇게 해도 마음 안 변한다고 얼른 정리하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쪽 친척들한테는 다 결혼 안 한다고 알렸고 아직 청첩장도 나오기 전이니까 정리하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하셔요. 당장 10월이 예식인데 어찌해야 할지. 저는 지금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만난 지 2년 조금 안 되는 여친이 있습니다. 그저께는 각자 퇴근 후 7시에 만나 맛집에서 저녁을 먹고 데이트하기로 약속이 있었는데 제 회사 사정으로 퇴근이 조금 미뤄져서 부득이하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사정이 이래서 약속 시간을 조금 늦추든지 내일로 약속을 미루자고 하니 여친은 그럼 회사 후배랑 커피나 한잔하고 들어가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서둘러 일 마무리하니 8시쯤이길래 미안한 마음에 여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막 커피숍에서 나가려는 참이라서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그냥 집으로 갈까 하다가 여친이 보고 싶기도 하고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여친이 좋아하는 보쌈과 와인 한 병을 사서 차를 몰고 가서 자취하는 여친 원룸에 도착해서 주차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여친이 버스에서 막 내려 집으로 걷고 있다고 하길래 제 속으로는 타이밍 맞게 잘 도착했구나, 잘됐다 싶었습니다. 여기부터가 문제입니다. 갑자기 통화하던 여친이 저에게 어떤 남자가 따라온다고 자기한테 말을 건다며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놈이 따라오는데? 라고 물어보며 차에서 내려 버스에서 내려서 집 오는 쪽, 즉 여친 쪽으로 막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여친이 골목을 돌아 원룸 쪽으로 오는 걸 멀리서 발견했는데 아무리 여친 뒤를 봐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골목 돌아 25-30m 되는 동안 여친은 혼자 계속 아무도 없는 자기 뒤에 대고 이러지 마세요! 싫다니까요? 친구할까요? 이런 식의 말들을 핸드폰으로 실감나게 하면서 뒤를 돌아봤다 뛰었다를 반복하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멍해서 여친이 하는 걸 보다가 정신 차리고 그래 잘 들어갔어? 라고 물으니까 웬 미친놈이 쫓아왔다고 뿌리치고 뛰고 해서 잘 들어왔다고 대답하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밖에는 그냥 그래 문 단속 잘하고 빨리 씻어라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게 뭐지? 왜 저런 거짓말을 하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직접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지난 2년을 쭉 생각해보니 이런 일이 그저께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50대 아저씨가 어떤 20대 초반 양아치 2-3명이 어떤 술 먹은 40대 아저씨 지금까지 한 6-7번 정도 이 중에 4-5번은 아까처럼 저랑 통화 중에 저런 일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다 저런 식으로 혼자 상황극해가면서 혼자 쇼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많아지니까 다른 일들까지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소름 끼치기도 합니다. 저는 26살 직장인이고요. 제 친구는 중학생 때부터 단짝 친구예요. 신기하게 저희는 성격도 취미도 달랐지만 저를 이만큼 생각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울 정도로 친한 친구였어요. 친구는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년 연애하던 남자친구랑 바로 결혼을 했고 그 남자친구의 나이는 30살, 직업은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친구 설명으로는 둘 다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네 형편이 힘든 건 알고 있었고요. 가끔 친구 만나러 놀러가면 친구 남편은 항상 잠깐 얼굴만 비추고 금방 자리를 떠서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 나쁜 감정은 전혀 없어요.
친구가 결혼했을 때 저는 고등학교 생활 동안 알바와 용돈, 모아뒀던 돈 200만원을 축의금으로 선물했고 그 이후 매년 생일마다 갖고 싶어 했던 노트북, 화장대, 부엌 리모델링 비용 등을 선물했었거든요. 근데 친구는 제 생일 때마다 집안에 큰일이 생겨 선물 받는 것 자체가 미안하게 느껴져서 제가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지냈었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제가 다시 연락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번 제 생일인 3월 25일 그동안 선물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준비한 선물 주고 싶다고 꼭 오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친구가 가고 싶어 했던 맛집에 가자고 해서 갔어요. 저는 수도권에서 살고 친구는 대구에서 사는데 꼭 직접 오라고 해서 연차를 내고 갔어요. 물론 친구가 결혼해서 생활비에 힘들어하는 거 아니까 제가 내겠다고 했어요. 도착해서 친구랑 맛있게 밥 먹고 난 후에 디저트 카페에 가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풀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하며 여러분이 본인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자기 임신했다고 기쁘지 않냐고. 솔직히 조금 서운했어요. 그동안 이 친구한테 뭘 바라고 선물한 건 아니었지만 어떤 반응을 원해서 선물한 건지 싶다가도 저랑 친하니까 서프라이즈로 알려주고 싶었던 거겠지 싶기도 해요. 제가 표정이 좀 안 좋았는지 헤어지고 난 후에 속상하다, 축하해주고 울 줄 알았는데 서운하다, 남편이 보지 말랬는데 일부러 시간 내서 간 거였다 라고 카톡이 왔어요. 제가 읽고 답장을 안 하니까 사실 선물이 있었는데 실수로 두고 왔었어 라면서 지금까지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카톡이 오네요. 솔직히 왜 남편분이 저를 보지 말라고 했는지,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싶기도 하고 해서 저도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제가 서운해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계산적인 건지 헷갈리네요. 저는 곧 외국으로 갈 거라 몇 달 정도만 시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1살 어린 시누이가 살고 있는데 저보다 1살 어리긴 하지만 남편 누나예요. 근데 평소에도 저한테 못된 시누이였었는데 오늘은 완전 제대로 터졌네요. 제가 요 며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되고 두통도 있어서 브래지어를 풀고 지냈어요. 여자분들 아시죠? 브래지어 착용 여부가 아주 많이 다른 거. 그래도 거실에 나가 있거나 부모님과 식사를 할 때 꼭 착용했어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좀 보기 그럴까봐요. 그러던 와중에 시누이가 오늘 오전에 약속 있다고 자기 애들을 맡기러 집에 잠깐 들렸길래 문 열고 방 앞에 나가서 인사를 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저는 깍듯이 형님 오셨어요. 땡땡이 왔어. 오늘 숙모랑 재밌게 놀자. 형님 바로 안 가실 거죠? 저 머리 아파서 방금 약 먹었는데 좀만 이따 나갈게요. 이때 형님 오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속옷도 안 입고 밖에서 나는 소리 듣고 나가 인사한 거였어요. 그러곤 전 좀 더 누워있으려고 방에 들어왔죠. 근데 잠시 후 시누이가 노크도 없이 방문을 확 열더니 눈을 부릅뜨면서 이렇게 집에서 속옷 안 입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속이 안 좋고 머리가 아파서요 방에 있을 때만 풀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저걸 변명하는 자체도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방금은 속옷 안 입고 나왔잖아. 이렇게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민망하겠어.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해 라고 하는데 나이도 어린 게 옳게옳게거리면서 되도 않게 가르치려드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며칠 동안 두통에 소화불량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데 얘까지 날 스트레스 주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일단 제 방에서 나간 다음에 노크하고 다시 들어오세요 라고 했더니 당황하면서 뭐? 뭐라는 거야? 좀 전에 제 방에 들어올 때 문 확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할 말이 있어서 제 방에 들어오고 싶으시면 먼저 노크하고 제 대답 듣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벙찐 얼굴을 약 5초간 지속했어요. 얼굴 찌푸려서 못난 표정으로 서 있길래 한 번 더 할 말 있으면 노크하시라고요. 나가서 없으시면 그냥 나가세요 라고 했더니 부들부들 대다가 그냥 나가네요. 아휴, 한 15분 누워있다가 나갔더니 여전히 눈 까디집고 눈치 슬금슬금 보더니 지 볼일 보러 나갑니다. 사람 함부로 만만하게 보지 맙시다.